돈이 흐르는 스토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마와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주,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나 어제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오늘도 또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가운데 LNG 관련한 운임이 굉장히 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이 있겠죠? 그렇죠. 뭐 좀 일시적일 것 같은데 네. 호주 쪽에서 지금 LNG죠. 네, 네. LNG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다는 파업? 그 소식 때문에 호주가 전 세계 물동량의 한 10% 가량 이렇게 10%? 예, 많죠.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노조에서 파업을 하니까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 뭐 이런 게 생기니까요. 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LNG 가격 자체는 원자재 가격 자체는 뜨뜻미지근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는 뜨뜻미지근한데 네. 이제 운임 가격 여기서 뭐 LNG 운임이라고 하면 LNG 선박 운임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최근에 와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의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상승 흐름을 또 최근에 가파르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9년에 높았던 그 신조선가 지수가 191 정도였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191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한 174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장기 추세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고점은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만 고점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멀었는데 최근에 네. 와서 신조선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선박을 신조선가 이제 선박을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벌크선, 네. 원자재, 이제 철, 비철, 비금속, 강물 이런 걸 나르는 벌크선하고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친환경 LNG, LPG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벌크선 쪽에 원자재 쪽 나른 벌크선 쪽은 가격 뭐 그저 그래요. 근데 컨테이너선하고 친환경 선박 쪽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선업 배를 만드는 사람 포함해서 이제 해운사 입장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자기네들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를 이제 친환경 환경 선박, 규제로? 네, 환경 규제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늘어날 있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조선가 지수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아주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 벌크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친환경 선박 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좀 주도를 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규제 네, 때문에 이제 신구조선, 그러니까 옛날 배를 새 배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네. LPG선 2척을 노르웨이에 발주가 됐다.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노후선을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련한 호황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환경 규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겠는데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난주에 발주했다고 한 그 LPG선 있지 않습니까? LPG선을 지금 앞으로 이제 LPG선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LPG선은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친환경 선박하면 LNG선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메탄올 이중 연료 관련 뭐 선박 그 다음에 이제 LPG 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LPG 선이 이제 진짜 시장 아주 초입 단계인데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실적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이르다. LPG 관련한 수주가 한 기업의 실적을 이렇게 막 이끌게 끌어올릴 되지는 정도는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현대미포조선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세계 최초의 메탄올 컨테이너선 운항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친환경 관련한 조선주들의 움직임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그런 향후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회사 기구의 지금은 강제 조항 이 선박을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선박을 운행하는 회사 둘 다 이제 아마 제가 2030년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2020년 후반 정도에서 이제는
진짜 강제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이제 페널티를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것도 거의 다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조선업종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은데도 친환경 선박 쪽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다 이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 지금 조선업종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아직까지도 시장 흐름에 비해 가지고 조선업종 괜찮거든요. 저는 당분간은 올해 최소한 3분기까지 8월 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연말 정도 되면 조금 걱정을 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만 LNG선을 싹쓸이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만들어야죠.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인력난 문제 생겨 있고 조선사들의 인력난 문제는 사실 어제 인력난 오늘 문제 일이 생겨 아니죠. 예, 그리고 경기가 중국이 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과거에 아주 잘 캐파도 많이 늘려놨던 조선사의 설비들이 축소를 인적인 설비, 물적인 설비 많이 줄였겠죠. 근데 아마 캐파가 좀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와서 우리 조선사들이 선박을 비싸게 수주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짱 장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충 네, 감이 오시죠. 네네. 예, 설비도 이미 줄어 있는데 오다는 오니까 그쵸.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꽉 차서 많이. 근데 그냥 하반기 되면 좀 어떻게 되냐? 사람을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인력난. 쉽지 않죠. 또 설비도 갑자기 이렇게 어디 그것도 쉽지 할 수도 않죠.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제가 보기 조선사는 내년까지는 아주 좋을 건데 후내년을 생각한다면 아마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좀 길면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을 건데 내년 정도 되면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걱정을 좀 할 거예요. 이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많이 물량에 대한 발주가 더 이어지고 싶어도 우리가 인적, 캐파. 물적으로 그 캐파 증설이 빠르게 되기가 어렵기 어려워요.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실적을 낼 수가 네. 없을 것이다. 많이 근데 올해도 사실 올해 초 중순경까지만 해도 네. 조선주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 얘기가 많았어요. 이미 해놓은 건 저가 수주고 좀 이렇게 좋은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도구가 꽉 찼다. 못 받는다 했는데 계속 스물스물 발주를 막 받았단 말이죠. 배짱장.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게 풀로 차서 이제 앞으로는 많이- 추가 발주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저가 선박을 만들 수 있어요. 저가 선박은 주로 벌크선, 네네. 원자재 이렇게 실어나는 거는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저가선은 만들 캐파가 되는데 이 조선사도 벌크선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고 친환경선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또 따로 네네. 있거든요. 요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고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요 1, 2년 사이에 그런 관련한 캐파 증설이 확실하게 더 많이 빨리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진다면 조선주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 현재 환경으로서는 아직 이제 추후에는 약간 요 인프라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인력난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발주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의 매력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 네. 것은 틀림없는데 네. 탑픽을 골라 본다면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꼽으시겠습니까? HD 현대중공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시장 1위. 무조건 1등.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다른 조선사에 비해 가지고 올해 목표한 수주 계획한 목표 대비해서 덜 받았어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미 많이 받은 업체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기대할 게 낮은데 덜 받은 이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공급 계약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하면 더 받을 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주가도 기업 대표주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봐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장대 양봉 이렇게 만든 게 주도주로서의 그 면모를 어느 정도 힌트를 보여줬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HD 현대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선주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테마 더하기 앞으로는 과연 또 어떤 테마가
올라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롭게 새 양자 상태의 삼각 격자 구조를 가진 자성 물질이 발견됐다. 자, 어렵죠? 제가 분명히 한국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삼각 격자형 이게 반대로 된 겁니다. 자, 네. 그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초전도체라고는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그 연구 자석과 초전도체 소재 위에 연구 자석을 대면 공중 부양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운송 수단으로서 아주 좋게 이용될 수가 있는데 네.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용 소재, 양자 소자도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소재라고 해요. 상온에서는. 그런데 상온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뭐 저온, 고온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여야 우리 일상생활에도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 그 일상생활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극저온, 초고압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용화가 안 됐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연구팀이 이제 확인한 게 리튬, 인디움 무슨 산화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상온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상온에서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꿈이 이제 현실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아마 지금 이게 오늘 나온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또 사실이라면 예, 이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뭐 꿈을 먹고 사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상용화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이라면 아주 좋은 재료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들 뭐 네이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일상화되면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필요 없어져요. 근데 양자 컴퓨터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비싸고 막. 그렇죠. 그렇게 그 수준 정도 네네. 되면은 또 저 보급용 양자 컴퓨터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쵸. 예, 집에 가정에 조그마한 뭐 핸드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컴퓨터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테마 이해하려면 사실 과학을 이해 못하면은 네. 따라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다 이해하실 초전도체, 필요는 없고. 맥신, 양자 컴퓨터 나오고 네. 오늘은 뭐 저출산 테마인데 이건 또 과학이라고 출산도 과학입니까? 뭐 어떤 테마가 그 다음에는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가 다행스럽게 이제 네. 9월은 우리가 작년 8월만 해도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뭐 반도체도 안 좋았고 저 2차 전지 관련주도 조정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등락 비율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장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종목들이 이제 체감 지수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체감 지수는 지수 대비해서 체감 지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종목 장세가 이어질 종목 것이다. 장세는 이제 좀 나올 겁니다. 9월달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붙어야 되나? 과거에는 우리 작년 8월만 해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강했잖아요. 네. 수급 쏠림.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양자 컴퓨터든 하나의 테마가 하나 형성되면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장 분위기가. 근데 장이 지금은 좋아지고 있어요. 체감적으로. 그러면 조그마한 테마, 조그마한 수급, 조그마한 재료에도 큰 재료가 아니라도 정부의 정책이든지 조그마한 재료에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는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우리 그 자율주행 관련 테마죠.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9월, 10월 되면 또 유럽과 미국에서 각종 바이오 학회가 많습니다. 바이오. 네, 그래서 뭐 면역 항암제 관련, 뭐 바이오 관련 테마주들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다음 주 또 한번 또 기회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과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전달되는 향후에 또 테마의 움직임을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로봇 같습니다. 관련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더해서 여기에 로봇 더해서 관련. 로봇 관련해서도 최근에도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로봇 관련해서도 함께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돈이 흐르는 스토리 오늘도 다양한 테마주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한국의결권 대행의 최창윤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